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1473년 명성화 9년 종친 의빈 의정부 6조에서 중궁의 이호소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종친 의빈 의정부 6조에서 중궁의 이호소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원상 조성문 김질이 아래기를 무릇 수령을 영송할 때 인마를 많이 뽑음으로 그 패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에는 이품 이상 수령의 가족 외에는 교자를 타지 못하게 하였는데 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패단이 전과 같이 되살아났으나 헌부에서는 하나도 적발함이 없고 또 수령 등이 혹 성혼한 자녀를 거느리고 혹은 무례한 무리를 거느리고 백성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청컨대 사헌부로 하여금 법을 밝혀 검핵하도록 하시고 또 수령을 영례하는 인마가 서울에 도착하면 모름지기 5일 이내에 출발하게 하여 어기는 자는 모두 탄핵하여 과제하도록 하소서 하니 원상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계달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였고 정창순 신숙주 한명의 최항 홍윤석 윤자운 성봉조는 의논하기를 절목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하면 너무 가혹하게 규철하는데 다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제정된 법령이 있으니 다만 유사로 하여금 열거하게 하여 논의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6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앞으로 천인의 신분을 면하여 양인이 되는 자는 갑사에 소속함을 허락하지 말고 모두 정병에 예속시키거나 장인에 소속시켜 명분을 바르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농작물의 작황을 둘러보고 드디어 중궁의 이여소에 거둥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종친 의빈 의정부 충훈부 6조에서 중궁의 이여소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래기를 지금 이 숭덕을 단성에 안치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숭덕은 불충불효함으로 영암에 정배되었다가 용서를 받아 면방되었으나 조금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다시 대악을 범하였습니다. 그 어미의 말에 만약 숭덕이 생존해 있으면 반드시 동북들을 해칠 것이니 지금 단성으로 유배하는 것은 다만 징악함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오고 가기도 편하여 횡포를 막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떨어진 섬에 안치시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선원록에서 상명하여 서인으로 삼도록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원록은 조선시대 이시 왕가의 세보이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8일 정명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8일 정명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연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자 사간 박숭질이 아래기를 지난번 정인지를 늙고 병들었다 하여 경연에 시강하지 말도록 명하시었는데 정인지는 근래 병이 나아서 원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성한 신하를 친근함이 마땅하니 앞으로는 경연에 시강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나는 노병한 대신이 경연에 부복하여 수고로움이 될까 염려하여 편한 데에 따라 원상에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하니 영사 김질이 아뢰기를 정인질은 여러 조종을 시강하여 고금에 해박하니 경연에 시강함이 합당합니다. 성상께서 그의 노병을 염려하시어 입시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신이 보건대 정인지가 승정원에 있을 때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있는 것이 연소한 자들보다 더 나았으니 어찌 유독 경연에만 어렵다 하겠습니까? 하니 말하기를 입시함이 옳다 하였다. 그때 비가 내렸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 비는 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니 동지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비가 심하게 내리지 않았고 또 들으니 외방에 왕왕 가뭄이 있다 하므로 이번 비는 해로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빙고별자 조운명이 지금 수원 판간에 재배되었는데 신등이 살펴보건대 무릇 별자는 개울이 만료되면 곧 천직됨이 비록 상례라고 하였으나 근래에는 빈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5, 60삭이나 3, 40삭에 이르러도 천전되지 못한 자가 많으니 어찌 그 가운데 수원 판관이 될 만한 인물이 없겠습니까? 조운명은 별다른 재능과 뚜렷한 업적이 없이 겨우 1년이 넘었는데 이조에서 곧 판관을 제수한 것은 그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외람되고 공정하지 못함이 막심하니 원컨대 곧 바르게 고치고 아울러 이조의 관리를 탄핵하여 외람된 길을 막도록 하소서. 또 대전에는 사죄를 범한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서용한다고 하였는데 조등님은 파면된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서용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악한 무리들에게 장차 무엇으로 징계할 것입니까? 즉시 성명을 거두어 들여서 후인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의 관리는 문책함이 마땅하다. 조등님은 그 죄가 서용 못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하였다. 성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종친, 의빈, 의정부, 충혼부 6조에서 중궁의 2호소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8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순환의 죄수 양인 최만동이 다시 장가들기 위하여 철을 버리려고 하였으나 그의 처가 따르지 않자 노하여 발로 차고 밟아 치사하게 한 죄는 유래교대시에 해당하며 이천의 죄수 백정 김자기가 절도를 재범한 죄는 수교한 대로 교대시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8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자 시간관 홍귀달이 아뢰기를 중설준의 죄는 지난번 헌부에서 율문을 조사하여 아뢰자 장 80대를 속바치도록 명하였습니다. 대저 죄가 장형에 해당하는 자는 고신을 추탈하는 것이 상례로서 장 60대면 1등을 추탈하며 차례로 1등씩 더 하는 것입니다. 설준이 이미 장 80대를 속바쳤으므로 마땅히 고신 3등을 추탈해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이와 같으니 그것을 추탈해야 하는 것은 다시금 청할 것이 없는데도 헌부에서 고신을 추탈하도록 청하였습니다. 교서를 내리기를 이미 법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다시 요청하느냐 하였으니 신등은 이미 고신을 추탈한 것으로 여겼는데 일간이 다시 들으니 고신을 아직 추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중은 본래 행실이 나쁜 자로 일컬어져 많은 무리를 일으켜 왔습니다. 하물며 정인사는 선왕의 능침이 있는 곳으로 다른 사찰과 비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삼가하여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돌이켜보건대 부녀와 여승을 끌어들여 여러 날을 유숙하면서 불의를 자행하였으니 범한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신등은 헌부의 아랜바대로 논단하여 인심을 헌쾌히 하기를 바랐는데 단지 속죄만 허락 명령하시고 또 고신을 추탈하지 않아 사람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심합니다. 청컨대 법에 따라 고신을 추탈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설준의 사건은 대간이 힘써 청하고 깊이 논죄하였으나 이미 간통한 장소에서 잡지 못하였으므로 진실로 이것은 허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단지 속죄만 명령했을 뿐이다 하니 홍기달이 다시 아뢰기를 설준을 비록 가죄할 수는 없으나 이미 장 80대의 죄를 받았으므로 고신 3등을 추탈하는 것이 법인데도 헌부에서 지금까지 추탈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신을 과연 추탈하지 않았느냐 하니
좌부승지 심한이 대답하기를 당초 장 80대를 속바치도록 명령하여 헌부에서 고신을 추탈하도록 개창하자 전교하시기를 법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다시 요청하느냐고 하였으므로 그 뒤 헌부에서는 다시 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추탈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그 추탈치 않은 이유를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자 정은 이 계통이 아뢰기를 대전 내의 사적인 범죄자는 2년이 경과되어야 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등림은 득죄하여 파면된 지 겨우 수개월이 지났는데 곧 서용하였으니 옳지 못합니다. 참컨대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등님은 공신이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좌우에게 묻기를 예천에 사는 백정 노대산이 그 형을 따라 문경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형이 죽은 뒤에 본업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의 예로는 3인 중 도망자로 사형을 논제하였으나 나는 특별히 감형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영사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백정은 본래 거실이 없이 산야에 둔 처하여 무리를 지어 도둑질하고 늘 도사를 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들로 하여금 민간에 섞여 살면서 더불어 혼가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법을 세웠으나 그 법이 엄합니다. 세조조의 양계가 땅이 넓고 사람이 드문 것을 염려하여 남도의 향후를 선발하여 이곳에 채웠으나 사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여 모두 다 도망하여 돌아가니 부득이 3인 중 도망자는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약 조금이라도 용서해 준다면 신은 뒷날의 패단을 구제하기가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하니 조승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죄는 3인 중의 도망자와는 다릅니다 하였다. 조하승지 신정이 아뢰기를 이에 앞서 경상도 관찰사 정효성이 아뢰기를 제인과 백정 등이 사설의 서로 출입하며 매매한 자는 3인으로서 도망한 사람의 사례로 논죄하여 처단하니 이로부터 생기를 얻지 못해서 살 길이 막연하여졌다고 하였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출입하면서 매매하여 자생하도록 하는 절목을 이미 형조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 백정의 죄는 사민자 예가 아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방장 섭천 사주 태수 대내 별가 다다량 정홍이 원주덕을 보내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상국에 조공하고 돌아온 자는 이구독성으로 모두 축하하며 말하기를 폐하의 용봉과 같은 자태는 천일의 표상이라 성스러운 덕이 계속 일고 인자한 교화가 바야흐로 풍성하여 역시 중흥을 선광할 것 같습니다 하였으니 누군들 서쪽을 향해 기거하지 않을 자 있겠습니까? 항차 다다량 정홍은 남소의 북시에 있는 사사로운 자로서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즉업에 우한이 많아 선인들의 구호를 닦지 못해 왔습니다. 시경 상서편의 예의가 없으면 빨리 죽는다라는 뜻에 감복되어 지금 오로지 원주덕, 심통사 등을 파견하여 예를 폐지한 죄를 살해하고 이어 고합니다. 이 땅의 서울 동쪽에 절이 있어 청수사라고 하는데 원통대사가 화현한 곳입니다. 불각과 경전은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갈 듯하며 승방과 빈관은 산골 물가에 다 물을 퍼마실 수 있을 듯하고 전대와 후대에는 갖가지 꽃이 피어 있고 상계와 하계는 종소리가 서로 화답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에는 약간의 집들이 들어서 있어 어리어리하게 날아갈 듯하고 비늘처럼 쭉 늘어져 있어 장대하고 아름답기가 극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병화가 거듭되어 모두 재가 되었으니
유독 대사의 전 존상은 세찬 불길 속에서도 남아있어 경탄한 나머지 마음속으로 저를 다시 일으킬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장마와 가뭄으로 농사때를 잃어 매년 흉년이 들자 군자도 오히려 부족한 형편이므로 진작시키려 하였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그럭저럭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고하기를 너는 일찍이 법문을 위하였으니 밖에서 보하여 청수정사의 틀을 다시 닦도록 하라 하였고 다시 대원륜을 타고 나타나서 장군이 몸소 예터에다가 저를 세워보려 하니 그대의 일찍이 세웠던 뜻에 중하게 보상하겠거니와 대사가 훤히 보고 있으니 감히 원국을 물리칠 수 없다 하였으므로 이에 감탄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대전 한채를 영조하여 대사의 유상을 안치하려 하는데 무릇 대전이라는 것은 사찰의 근본으로 근본이 온전하면 지역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곧 양장들을 불러 계획하였더니 4만 민전이 필요하였습니다. 삼국의 여러 번 조화를 하니 만기를 처리하는 여가의 임금께서 불사에도 마음을 기울여 인자함을 널리 베푸셨으니 간절히 바라건대 대전의 영조 자금을 하사하시어 인자함을 험앙하게 하소서. 오로지 동전을 청구합니다만 면주와 면포 등도 소용되면 한 가지이며 아울러 비로 대장과 법보 인시도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처음으로 빅내를 닦음에 있어 시제를 요구하는 것은 예의상 너무 옳지 못하나 너그러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토산물의 이름을 다음에 주기 하니 대도 2파, 부채 10파, 거울 10개, 나갑 2, 벼루 10면, 술병 1상, 치자 100건, 우피 50매, 후다 100건입니다 하였다. 원통대사는 관세음보살이고 화현은 불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여 세상에 나타나는 일이다. 전존상은 향나무로 된 존상을 말한다. 민전은 꾸러미 돈이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전일에 큰 바람이 있어 곡식이 상했을까 염려되어 제도에 문의하였더니 그의 피해를 당한 것이 없다고 하여 참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금일 바람의 기세가 더욱 사나워 곡식을 다치게 함이 틀림없이 많을 것 같다 매우 염려되니 경들은 친히 손상 여부를 살펴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9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종친 의빈 의정부 충훈부 6조에서 중궁의 이어서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9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대사관 전괄이 아뢰기를 조등님은 당초에 덕원군과 전투를 다투다가 마음대로 이산에 가서 그 노비를 구타하여 범한 죄가 매우 무거웠는데 파직된 지 수개월 만에 곧 서용하였으니 대전의 법에 위배됨이 있습니다. 청컨대 서용하지 말도록 하셨사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김질 윤자운이 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간관의 말이 매우 합당합니다. 조등님은 내수사 친석으로 외람되게 세조의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세조의 친자와 더불어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며 능만하였습니다. 법률에 천자가 본주를 능멸한 죄목이 있으니 오로지 이러한 무리들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간관의 청을 힘써 따르도록 하소서 하니 정관이 다시 아뢰기를 조등님은 비록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이나 오히려 성은을 만에 하나라도 능히 보답하지 못하고 지금 범한 것이 이와 같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정괄이 또 아뢰기를 빈구 별자 조운명이
겨우 개울이 만월되자 곧 수원 판관에 제수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개울이 찬 별자가 많고 동반서반의 관원 중에 개울이 만료되어 응당 판관을 제수해야 할 자도 또한 적지 않으니 만약 개울이 만료된 순서대로 제수하면 먼저 제수되어야 할 자는 반드시 조운명이 아닌데도 지금 먼저 제수하였으니 이조에서 조운명의 청탁을 들어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이미 이조를 불러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별자로서 개울이 만료된 자는 거의 30명이 되지만 단지 그들은 모두 실직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오직 조운명만이 이미 실직을 거쳤기 때문에 제수하였습니다고 하였다. 만약 사람의 기품이 상당하다면 비록 먼저 임용한다고 해서 지나칠 것이 되지는 않으니 어찌 이조가 그의 청탁을 들어주었다고 하겠느냐 하니 정궐이 다시 아뢰기를 조운명이 전에 신창 수령으로 있을 때 2번이나 중등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를 채임함이 마땅한데 특별히 별자로 강수되었으니 그 사람의 재능이 상당하지 않았음을 이로써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고쳐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별자는 모두 녹봉이 없이 종사함으로 개울이 만료된 것이 오래되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 천전함이 지극히 공정하고 마땅합니다. 지금 별자로서 개울이 만료된 자가 혹 5, 64기 되어도 천전되지 못하니 침울함을 펴지 못하고 날로 공론만 바라고 있습니다. 조운명은 별다른 재능도 없고 개월 수도 적은데 수원 판관으로 제수를 하니 공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니 하문하셨을 때 이조에서 마땅히 수복하고 대제할 결의를 만들지 않고 이에 말을 꾸며서 아뢰기를 별자로 개월이 만료된 자가 비록 많으나 혹은 이미 사품을 거쳤거나 혹은 수령에 적합하지 아니한데 유독 조운명만은 기품이 상당합니다고 하였으므로 이 말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비록 이미 사품을 거친 자에게 판관을 제수하더라도 무엇이 법에 해로울 것이 있으며 별자로서 개울이 만료된 자가 30여 명이라 되는데 어찌 한 사람도 수원 판관이 될 만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비록 별자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원 판관이 별자의 거관을 위한 곳이라면 오히려 가한데 동반 서반 중에 쓸만한 선비가 또한 많으니 반드시 그들을 제수하여야 합니다. 조운명은 이조와 관계에 있음이 명확한데 항차 조운명은 전에 신창현감으로 임명되었어도 근무 성적이 2번이나 중등으로 평가받아 강등되어서 별자에 제수되었으니 그 인물이 상당하지 못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조의 직책은 전형을 담당하는 것인데 그들이 사람을 등용하며 차례도 지키지 아니하고 공정하지도 아니하여 전도된 사실이 이와 같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주의할 때에 비록 미관 말직이라도 반드시 산망을 갖추는 것은 전권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품으로 개울이 만료되어 마땅히 산품으로 제수될 자가 한둘이 아닌데 지금 사제관 부정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이조에서는 정효종을 동망하니 거리낌없이 천전함이 심합니다. 반드시 사유가 있을 터이니 곧 유사에 내려 취획하고 아울러 정효종, 조운명의 직위를 받고 외람된 길을 막도록 하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수복은 자수하여 복제합니다. 성조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종친 의빈 의정부 충문부 6조에서 중공의 이웃에 문안하였다. 성조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0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종친 의빈 의정부 충문부 6조에서 중공의 이웃을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금년은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고 풍세가 이상함을 보아 기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대저 황해도의 병폐는 시절이 고르고 풍년이 들면 조금 가라앉을 것이나 흉년이 되어 기근이 들면 크게 일어나 그 기세의 뻗침이 개성부와 파주 등지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지금 능을 아련하기 위하여 계승에 거둥하고자 하시는데 저기 초에 능을 배알함은 배제할 수 없으나 금년의 기후가 이와 같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능의 배알을 정제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 해에 능을 참배하고자 했으나 흉년이 들어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 풍기는 순조롭지 못함이 과연 다음 말한 바와 같다면 마땅히 천천히 결정하겠다 하였다. 동부 승지 김유가 아뢰기를 신롱한 제 업은 이미 군사를 징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신이 근자의 경기관찰사의 서장을 보니 김포 등 7고을은 이미 신롱하였고 그 나머지 제 업은 만약 때에 맞춰 구항하지 않으면 또한 기근을 면치 못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상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1일 경우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1일 경우 6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영안남도 병마 절도사 민효원이 사조하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금후에 정친 의빈 의정부 충흥부 6조에서는 중궁의 이어소에 문안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1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2일 신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풍비 삼주 총태수 태제부 도독 사마 소경 동원정상 살마주 시래태수 국구 대마주 출우수 종정수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례를 봤더니 윤대한자의 말에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감동하면 하늘의 변화에는 위에서 응답을 하니 여기에서 느끼면 저기서 응하는 것이 이치의 상도인데 근련 이래로 수한 풍제가 여러 번 일어나니 이러한 재변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에 감흥된 바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더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풍운, 뇌우의 신을 각각 단유를 설치하여 제사하였는데 중국의 예관 서사영이 우리나라에 와서 풍운, 뇌우를 한 단유에 합제하라고 가르쳐 준 뒤로 수한 풍제가 계속하여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상 제앙을 진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술임은 한간에 전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생각한데 우리 세종대왕조의 예조판서 민의생이 이러한 뜻을 상언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원컨대 예조로 하여금 중국에서 풍사, 우사, 운사, 뇌사를 한재단에서 합제하는지의 여부를 상고하게 하고 겸하여 역대에 별도로 내단을 설치하여 각기 제사하였는지의 여부를 상고하게 하여 만약 단을 별도로 하여 각각 제사한다면 그대로 별도로 제사하는 예전을 쫓아서 시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본조는 이에 의하여 그 풍운 뇌우를 별도로 내단을 설치하는 고지와 민의생이 상언한 사연을 예문간에 이문하여 상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간의 첩정 내에는 월령중 입춘 후 축일에 풍사를 국성 동북에서 제사 지내고 입하 후 신일에 우사를
국성 서남에서 제사 지내는데 중국 제도에는 당나라는 한나라 성제와 같이 병술일에 풍사를 술지에서 제사 지내고 기축일에 우사를 축지에서 제사 지내되 희생은 양과 돼지를 썼으며 송나라의 황후 때에는 풍사단을 정하였는데 높이가 3척이고 두께가 33보였으며 우사단, 뇌사단은 높이가 3척이고 방이 1장 9척이었으며 송나라 정화 때에는 풍사단, 우사단, 뇌사단이 높이가 3척인데 네 곳에 계단이 나와 있고 아울러 한결같이 담장이 25보이었으며 풍사단은 넓이가 23보이고 우사단은 넓이가 15보이며 운사단은 고제가 없다고 합니다. 세종 18년 1436년에 민의생이 상서하기를 가만히 생각한데 근래에 자주 한제가 있었는데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도 잘못된 정치로 한제와 수제를 초래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천변 중 큰 것은 요 나라 요 임금이나 당 임금도 면하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인사의 모모한 것을 가지고 한제가 가능하였다고 지목하겠습니까? 그러나 풍운래우는 직분이 우택을 담당하였는데 본조에서 제사를 지낸 예는 고전에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살피건대 주나라 제도에는 입춘 후 축일에 풍사를 동북쪽에서 제사 지냈고 입하 후 신일에 우사를 서남쪽에서 제사 지냈는데 주나라 이후 당나라 송나라에는 원제에 이르기까지 풍사는 축지에 제단을 쌓아 축일에 제사 지내고 우사는 신지에 제단을 쌓아 신일에 제사 지냈으며 제사 지내는 방법도 일찍이 고친 바 없고 우리나라도 전조로부터 국초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산천단은 명나라의 홍무 3년에 태조 고 황제가 도사 서사호를 파견하여 제단을 송도 남문 밖에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고 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에 태화 악신 및 제산 지신 대남 해신 및 수 지신이라 하였고 풍운래우 성황 지신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산천단이라 하였고 언제부터 풍운래우 성황을 합하여 제사 지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무 예제 중 주현의 의식이며 번왕의 할 일이 아니므로 그 뒤에는 풍운래우의 방위와 산천단 두 곳에 아울러 제사하고 폐지하지 않았는데 신사년 태종조의 음사를 혁파하라는 명이 있었을 때에 첩제를 의논하다가 마침내 방위에 대한 제사를 폐지하였습니다. 정현이 말하기를 풍사를 축지에 제사하는 것은 방면을 택하기 때문이다고 하였은즉 고인이 풍운래우를 제사하며 제단을 쌓되 방위가 있고 제사를 지내며 날짜가 정해져 있었으니 어찌 뜻이 없었겠습니까? 신이 정민년에 한제로 인하여 구원하였을 때에 이렇게 상서하고 상정수에 계하하였으나 의논이 분분하다가 끝내는 당시 왕의 제도라고 해서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한제를 당하여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삼가 다음에 열거합니다. 1. 의논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풍운 레우를 산천단에 합제하면 당시 왕의 제도이므로 고칠 수 없다고 하니 신의 우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홍무 때의 예제에는 사직의 배양이 없었으나 본조에서는 국사에 후토신에 배양하고 국직에 후직신에 배양하였습니다. 또 홍무 때의 예제에는 선농제, 선잠제, 우사, 영성제, 노인성제, 선목제, 마조제, 마사제 등이 없었으나 본조에서는 아울러 모두 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유독 풍운래우는 당시 왕의 제도로 하여 방위의 제사를 행하지 않으니 미편한 듯합니다. 홍무 18년에 태조 황제의 성지 내에 의식은 본속의 법시 구장을 따르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진왕구장의 복식을 하사하였으니 하필 홍무의 예제 중 주현의 의식을 예로 삼아 준수할 것입니까? 1.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풍운래우를 이미 산천전에 제사하고 또 방위에 제사하면 제사가 겹침으로 신을 번독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나 신의 우견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본조에서는 직단에 후직을 배양하고 우사단에 후토 후직을 배양하며 선농제에 후직을 배양하고 산천은 북교 및 산천단에 제사하고 또 각지 명산 대천에는 사신을 파견하여 제사하니 제사가 겹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1. 예부터
천신과 지신은 한 단에 함께 모시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풍운, 레우를 성왕단에 합하여 단이 마을 가운데 있으니 제사 지낼 곳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면 신이 흠양하지 않을 듯합니다. 또 북교, 악, 해, 독, 산천에 대한 제사는 잔을 드린 후에 재배하였는데 지금의 산천단은 잔을 드린 후 재배가 없고 또 천신은 패백과 축을 요대에서 태우고 지시는 패백과 축을 예감해서 묻는 것이 예입니다. 지금 산천단의 제사는 끝난 뒤에 패백과 축을 모두 태워버리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1. 옛사람은 비를 근심하면 폐사를 수리하는데 본조에서는 기후가 극도에 이르면 마침내 원단에 이르는데도 오히려 또한 수리하지 아니하니 풍운레우의 방위 제사는 예전에서 골한 듯합니다. 한나라의 제사는 제사와 병융이 있으므로 가비할 수가 없습니다. 무릇 제향은 오로지 정결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산천단을 보니 사면의 담장이 모두 무너져 검지하고 제한함이 없어서 소나 양, 개, 돼지가 들어가 더럽혀 놓았는데 기도한다는 통보가 있어야 갑자기 수리하여 깨끗하게 하니 신을 공경하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담장의 울타리 난간을 옛 제도에 의하여 미리 수리해서 엄숙하고 청결하게 해두었다가 때에 따라 제사를 지낸다면 격향의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신등이 역대를 상고하건대 풍사 운사를 제사 지내는 날짜와 방위가 각기 틀리므로 본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홍모의 예제도 또한 주현의 제도이며 제사의 직장 및 황명 일통지에 기록된 황성 단묘의 제도는 모두 풍운 레우를 한 단에 함께 제사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조종 때부터 당시 왕의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풍운레우의 신은 바람, 구름, 물에 비를 맡아보던 천신이다. 고려 조선 시대 때 봄철과 가을철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는데 서울 남교 청파역 근방에 있었다. 술지는 서북쪽이고 축지는 동북쪽이며 신지는 서남 서쪽을 말한다. 음사는 사신의 제사이고 첩제는 겹쳐지는 제사이다. 정현은 후헌말의 훈고학자이다. 구언은 나라에 재앙이 될 때 임금이 바른 말을 널리 구하던 일이다. 선농제는 신농시 후직시에게 제사합니다. 선잠제는 서릉시에게 제사합니다. 우사는 기우제이고 영성제는 농업신에게 제사합니다. 노인성제는 남극 노인에게 제사합니다. 선목제는 말을 처음 기른 선목에게 제사합니다. 마조제는 말의 수호신인 방성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마사제는 승마술을 시작한 마사에게 제사합니다. 친왕구장은 임금 의복의 9가지 모양이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4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창량군 한치의 줄기 조의를 패하고 조제와 예장을 전례대로 하였다. 한치의 자는 의지이며 청주인으로 서원본군 한화의 둘째 아들이다. 경태 을해년에 나이 16세의 문업으로 사정 및 겸 상서원 녹사에 보임되고 병자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천순기묘년에 통례문 복례량으로 올랐고 여러 번 옮겨 군기 부정이 되었다. 갑신년에 외직으로 나아가 안동 대도호부사가 되었고 성화병술년에 통정대부에 올랐다. 정해년에 관질이 만료되어 상호군에 제배되고 얼마 있다가 중추부 첨지사로 옮겼으며 또 훈련은 도정에 옮겼다. 무자년에 가선대부에 오르고 기축년에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가 되었으며 경인년에 교체되어 중추부 동지사가 되었다가 전적되어 한승부 좌윤이 되었으며 신묘년에 호주 참판에 제배되었으며 순성 좌리공신에 사호되고 청량군으로 봉해졌다. 얼마 있다가 가정대부로 올라 공조 참판으로 전임되었다. 임진년에 승진하여 자헌대부 병조판수로 제배되고 곧 병으로 물러나 청량군이
다가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가 34세이다. 시호를 장도로 하였는데 온순하고 극기하여 의표가 있는 것이 장이고 중년에 일찍 죽는 것이 도이다. 한치인은 비록 학술은 없었으나 통민하여 기품과 재간이 있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치인은 인수 왕비의 동생인데 다른 사람의 글을 빌려서 세문시에 합격하고 문음으로 일찍이 사판에 올라 중예의 관직을 역임하고 안동부사, 경상, 좌도, 절도사가 되었는데 청렴, 강계한 지조가 적어서 세력을 이용하여 김초의 약정한 첩을 빼앗아 김초로 하여금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함으로써 드러내놓고 욕을 하게 하고는 그들의 부자를 모두 죽였다. 그 후에 한치가 광혹한 질병에 걸리자 사람들은 김초가 그를 죽게 하였다고들 말하였다 하였다. 사파는 벼슬기를 말한다. 성묘시로 33권 성종 4년 8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임금의 대사가 정과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당초에 조등님을 가히 쓸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서용을 명했는데 지금 다시 상냥해보니 조등님은 왕자와 더불어 다투고 혼란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대들의 말한 바가 옳은 것 같으니 서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중궁의 예호소에 거동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산악별제 이중량 등의 고장에 근가에 아뢰기를 산악별제 교수 훈도의 소임은 기묘하나 거관할 길이 없으니 청그대 형조의 율학 중 개월이 만료된 자의 경우에 의거하여 서용해서 권려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10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동구승지 김유가 아뢰기를 호주에서 아뢰기를 산명전의 사송인 양령서당이 우피의 값을 가지러 왔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대우피 한 장 값은 면주 두 필이고 중이피 한 장 값은 한 필 반이고 소우피 한 장 값은 한 필이라고 하니 그 가격이 비싸므로 다시 낭청으로 하여금 상례에 의하여 다 이르도록 하였으나 믿고 따르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는 대우피 한 장값이 면포 두 필이고 중우피는 한 필 혹은 한 필 반이며 소우피는 한 필이 상례였으니 만약 그들의 말을 따른다면 그들에게 더 줄 면포는 총 256필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단을 삼는다면 끝내 막기가 어려울 것이니 예조로 하여금 다 이르러서 보내도록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영사 신숙주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정성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이 일은 모름지기 예조로 하여금 효유하게 하여 값을 감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조의 말을 저들도 역시 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 지방 사람들을 회유하는 도리는 마땅히 보내는 것을 후하게 하고 받는 것을 박하게 하는 것이므로 세존은 일찍이 말하기를 도의가 우리나라의 내부함이 어찌 반드시 의리를 돌아보고서 그러하겠느냐. 특히 그 이익 때문이다. 그들이 무역하려고 한 것은 모름지기 이익이 그쪽에 있도록 함이다. 비교하면서 이익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비록 값이 서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실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물리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무역하는 데 함부로 지급하는 비용은 사실상 적고 그들이 오래 머물면서 접대하는 비용이 사실 많은 것인데 호조에서도 이를 염려하지 아니하니 속히 처리해서 돌려보내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신이 덕건대 요즘 내수사에서 면주를 많이 가지고 가서 외인과 산포에서 교시하여 교환한 동, 납, 철, 주홍 그 값을 2배나 주었다고 하니 지금 온 외인도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면주가 많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서 반드시 이것을 요구하려고 한 것일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내수사에서 무역하는 것이라도 국용의 예의에 의하여 동평관에서 가격을 지급하고 포소에서 받은 동철의 등의 물품은 성주, 화원, 현에 옮겨두었다가 사용하려 할 때에 전수하여 충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사헌부대선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국가 방납의 금지는 조령이 엄밀하니 실로 만세의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경주 부윤 홍도상이 등이 입법한 당초에 부상 대구인 헛개지 심한 진소산 등을 초치하여 제사 노비의 신공을 방납하도록 허락하였으니 범한죄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신등은 청컨대 잡아서 국문하되 판관 김영추도 잡아서 주액하도록 하소서. 홍도상은 그 주액의 괴수이며 김영추는 이미 문초받고 있는데 홍도상이 뻔뻔스럽게 그대로 공사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무를 집행할 수 없다면 경주는 큰 부이므로 사무가 번거롭고 겸임 수령으로서는 능히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허계지 등의 공사를 보면 홍도상을 면대하여 신문하지 아니하여도 범죄가 드러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개 중한 것은 피하고 가벼운 것을 취하려 하는 것이 사람의 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 노비의 신공을 거둠에 있어 가격이 싼 면포 한 필을 버리고 정포 두 필을 취하니 수송하는 쌀값은 배가 됩니다. 이것이 어찌 백성의 진실을 원하는 바이겠습니까? 강제로 침탈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노비에게서 거둔 것이 정포는 8천여 필이고 면포는 겨우 400필인데 진성에 기록된 것은 정포를 빼고 모두 면포로 써넣었으니 그들이 법을 어기고 사리를 따라 상고와 더불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월에 이미 허계지의 진성을 허락하고 5월에도 진성을 고치어 허계지에게 종을 급부하였으니 이것이 정상이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수송하는 쌀값까지 합하면 모두 500녀석이므로 가을에 징수를 도촉할 때에 부상대구가 백성을 침해할 것이니 그 배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주의 백성이 유독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항차 공사에 연좌되어 옥에 갇힌 자들은 경주 사람들로 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니 홍도상은 더욱 임명됨이 마땅치 못합니다. 앞서 성주의 관리 신윤보, 김지 등이 방납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파직하고 추국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홍도상을 파직하고 잡아서 추국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동평관은 일본 사신이 와서 머무르던 객관이다. 지금 서울의 예관동에 있었다. 방납은 백성들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토산물을 곡물을 바치는데 농민이 생산할 수 없는 가공품이나 토산물이 아닌 곡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 공인들이 곡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백성에게서 갑절이나 받던 일을 말한다. 진성은 지방에서 중앙에 올리는 물목이다. 성묘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묘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옹은 도제조 김질이 아뢰기를 그늘에 보는 제조로 하여금 감선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감선은 중대한 일인데 어찌 가히 낭청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감선을 못하면 제조는 모두 필요 없는 관원입니다. 세종조에 제조가 감선하지 않은 것은 문종이 세자가 되어 항시 감선하고 일찍이 하루에 2번 이상 찬소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문종이 문소전에 있을 때 호련히 놀라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감선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그 마음속에 있는 공경되고 삼감이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세자가 감선하는 일이 없고 또 대왕 대비와 제전의 감선이 있으니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예전대로 제조가 감선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경의 뜻을 가지고 아뢰었더니 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낭청도 역시 조관이니 감선하도록 해도 무방하지만 제조가 하루에 3번 감선하니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하니 대비의 뜻이 이와 같기 때문에 윤호할 수 없다 하였다. 감선은 임금에게 드릴 수라상의 음식과 기구들을 미리 검사하는 일이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33권 성종 4년 8월 1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장차 군사를 사일하려 하였는데 비 때문에 정지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비가 그치므로 무신들의 무예를 시험하고 격구에서 합격한 이 양생 등 6사람에게 활을 각기 한 장씩 하사하였다. 때마침 3사람이 말을 타고 장막 앞의 길에 지나는 자가 있어 잡아서 신문하였더니 이들은 여양령 이자겸 및 유학정철견 정여유이었다.
임금은 자겸이 술에 취했고 두 사람이 다 어리다고 하여 그들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한 명에가 아뢰기를 자겸은 죄가 무거우니 마땅히 유사히 해봐야 논단할 것이고 너그럽게 석방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취한 사람을 어찌 좋게 논할 것인가 하였다. 한 명에가 다시 아뢰기를 만약 불문에 붙인다면 그들이 어찌 군신의 의를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사를 했으함이 마땅하다 하니 정창손 신석주 김질 연자오니 말을 같이 하여 아뢰기를 자겸은 벼슬이 당상에 이르니 무식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크게 취하지는 않았고 비록 취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바의 일입니다. 고인의 말하기를 법을 적용하면 반드시 귀건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였는데 항차 대소신민이 모두 보고 놀라 마지 않았으니 청컨대 유사에 내려 공문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를 종부시로 하여금 문초하도록 하고 또 형조로 하여금 정철경 정여유를 공문하도록 하라 하니 원상 등이 옥에 가두어 공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전교하기를 옥에 가두지 말고 공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검주령을 해제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0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균이 사조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앞서 수교하기를 제1과 백정 중 도망자로서 체포된 자는 3인 중 도망자의 사례에 의하여 참형에 처하고 부득이 출입한 자는 날짜를 제한하여 형장을 발급하며 행장이 없이 횡행한 자로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모두 제서 유의율로 소논단하라 하였으니 입법함이 매우 엄명하였습니다. 만일 부모 처자가 타관에 있어 장례와 구병으로 부득이 출입해야 하므로 형장을 발급하고자 할 경우 비록 관에 신고하여도 수령이 이로 말미암아 도망을 하면 그 죄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곧 형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혹 수령이 관하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에 맞춰 형장을 발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부득이 출입하게 되면 가까운 이정과 가까운 이웃은 불고죄를 겁내어 곧 체포하여 관에 고하는데 수령 역시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의뢰 3인 중의 도망자로 다스려 중형을 가하기 때문에 비록 가까이 있는 고을이라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으니 참으로 가련합니다. 앞으로 도망한 것이 명백한 자 외에 족친 간에 서로 볼 일이 있거나 혹은 물건을 사고 팔고 살기 위해 부득이 출입한 자는 그 도정이 멀고 가까운 것과 사정의 기묘한가 아니한가에 따라 날짜를 계산하여 행장을 발급하고 만약 수령이 관하에 없을 때 부모 처자의 장례와 구병자 행장을 미처받지 못한 자는 분관하여 죄를 면제하게 하고 행장이 없이 횡행한 자로 기한이 지나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앞서 수교한 대로 시행하며 관에 고했는데도 즉시 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 수령은 관찰사로 하여금 규찰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인근 고을의 왕래에 모두 형장을 발급하게 한다면 자유를 얻지 못하여 마침내 생업을 즐길 도리가 없다. 3일 걸리는 곳을 15일 이상 왕래하는 이에게 행장을 발급하고 그 나머지는 이정에게 고하여 출입을 허락하게 하되 어기는 자는 법대로 논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1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중공의 이호소에 거둥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2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새로 양인이 된 손장수의 고소장에 의하여 아뢰기를 손장수는 정해년에 자원하여 종정한 공으로 면천되어 군역에 소속되었는데 지금 빈천하고 미약하여 군사로는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천하기를 자원하니 청컨대 성균관 노비의 사례에 의하여 환천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지평 안호가 아뢰기를 경주 부연 황도상은 흥리인이 방납하려는 청탁을 들어주었으니 그 죄가 응당 파면시킴이 마땅한데도 우선 파면하지 말도록 명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가 스스로 득죄하였으니 반드시 안심하고 진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속히 바직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영사 한명회를 돌아보며 물으니 대답하기를 판관과 부윤이 부사를 함께 다스리는데 지금의 방납을 어찌 판관만 혼자 알고 부윤은 몰랐겠습니까? 차컨대 대간의 말에 따라 속히 그 직임을 바꾸되 만일 무죄가 밝혀지면 곧 소용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정사로는 바직함이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임자번을 자헌대부 양양군으로 김백겸을 가선대부 광원군으로 김영유를 가선대부 예조 참판으로 양순석을 가선대부 경주 부윤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3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여양부정 이자겸은 전하의 앉은 자리에 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을 말을 타고 지나갔으니 불경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금령을 무릅쓰고 술에 취하였으니 심히 온당치가 못합니다 하니 고신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3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3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삼명전의 사송 양령서당이 사조하였다.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는데 정창손, 신숙주, 이승소,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정창손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도록 하고 또 상부 관인들에게 차례로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신숙주에게 명하여 묻기를 너희 나라에 병난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거쳤는가 하니 양령서당이 대답하기를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하였고 이어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했다. 예조로 하여금 답사하게 하기를 서문을 받고서 잘 있다고 하니 멀리서 위안이 된다. 보낸 예물은 삼가 잘 받아노라. 이에 백적포 세필, 흑마포 세필, 호피 한 장, 표피 한 장, 채화석 세 장, 인삼 세 근, 해성자 30두를 회사하여 돌아가는 사신편에 붙이니 받아주기 바란다. 그 중 청탁한 만복사의 찬조금은 지난 경인년 5월 1일 기국의 사신 이람이 와서 요청한 바 있었는데 그때 마침 본국이 국효를 당하여서 청을 쫓을 겨를이 없었고 지금 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또한 요청대로 들어줄 수 없으니 용서하라. 나머지는 보색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안철손이 지금 내금이 장이 되었는데 신등은 그에게 생각하건대 위장은 검열을 거느리고 임금 곁을 시위하는 것이므로 그 임무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안철손이 일찍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세조대왕의 상중에 관계를 가늠한 사실이 발각되어 불승한 죄를 범하였으니 어찌 그로 하여금 건병을 맡겨 좌우를 시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바직하여 후인을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때 여기는 장을 4대나 때렸어도 불복하였고
그 일에 관련된 인리 등이 말하는 것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방백으로서 이러한 짓을 했다고 해서 논단의 파직하였으니 어찌 가히 이로써 소용하지 않겠느냐. 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2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이 끝나자 동부승지 김유가 아래기를 금년에 경기가 실롱하였는데 신이 살펴보니 주현에 저장된 것과 군자 수만 녀석은 비록 한 고을의 백성을 진율한다 해도 두루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 제왕인들 어찌 사람마다 의식을 급여하겠습니까? 그들의 힘을 펴게 하여 생업을 이루게 한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청군대 경기에 역사하는 밀력을 줄여서 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스스로 생업을 도모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그런데 역사하는 밀력을 줄이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니 김유가 말하기를 이를테면 교초를 베는 등의 일을 감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영사 정인지가 아뢰기를 병진년에 신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역사하는 밀력을 모두 감하여 주어 그들에게 배를 타거나 말을 몰아 각기 생업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니 흉년에는 역사하는 밀력을 관대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대산 서거정이 아뢰기를 경계의 여러 고울이 해마다 마추를 쌓아두는 대로 썩어버려서 끝내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초가을에 농사 일이 바쁘니 청건대 풀베는 군역을 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사하는 밀력 중 감할 수 있는 것을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마추는 말먹이 풀이다.